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오늘은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의해 고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인력 가산 추가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시 내용을 보면 급여 비용 가산 산정 기준에 보면은 인력 추가 배치 있죠. 여기에 대해서 계산식을 배운다기보다도 원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원리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력 가산이란 기준이 뭐냐면요, 근무 인원이 있으면 인력 배치 기준이 있어요. 인력 배치 기준인 기본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고 거기에 플러스 돼서 추가 인력 배치를 했을 때 가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 그럼 그 인력 배치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입소자예요. 예. 우리가 입소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입소자 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있죠. 수급자가 있고, 입소자가 있고, 정원이 있고, 평균 현원이 있죠. 예. 요거에 대해서 각각의 좀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뭐 간단히 설명, 정원은 알죠? 우리 정원이 몇 명이다. 예, 그렇게 우리 정원은 뭐 50명이다. 5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정원이고, 수급자는 뭐예요? 우리 기관에서 볼 때 수급자는 뭐예요? 우리 기관하고 계약한 사람이 수급자예요. 입소자는 뭐예요? 우리 기관에서 입소해서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뭐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은 공단에서 입소자로 계산이 되는 사람을 입소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평균 현원은 뭐예요? 평균 현원이나 입소자랑 뭐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용어들을 다 아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입소자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은 인력 배치 기준도 모르는 거고, 거기에 추가 인원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입소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추가 인원을 했을 때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 그럼 또 근무 인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입소자와 근무 인원 둘 다 아셔야죠. 근무 인원이라는 건 뭐예요? 직종별로 인력 배치 기준에 직종별로 근무를 시키게 돼 있어요. 뭐 요양보호사는 2.5명당 1명, 뭐 사회복지사는 1명, 뭐 조리사는 뭐 25명당 1명인가? 예,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에 맞는 직종별 인력 배치를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는 근무 인원을 산정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 월 기준 근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입소자 아셔야 되고, 근무 인원수 계산하는 거 아셔야 되고,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고시 내용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인력이라는 걸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산금에 대한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아실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예, 거꾸로 감액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입소자보다 내가 시설 인력 배치 기준보다 어떻게 돼요? 입소자 수에 비해서 인력을 적게 넣었을 때 감액이라고 하시면 돼요. 예, 오늘은 두 개를 같이 말하면 헷갈리니까 가산, 예, 인력 배치 가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고시 여기 다 나와 있죠. 급여 비용 가산에 대한 거, 가산 산정은 맞죠. 인력 배치 추가. 예.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한 거고 가산한다. 예. 시설 급여는 어떻게 돼요? 2.4명 미만. 예. 수급자당 2.4명 미만인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게 2.4명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산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에 대해서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2.4만 갖고 계산하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입소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입소자는 뭐예요? 입소자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수급자, 등급외자 등도 포함된다. 등급외자도 입소자입니다. 또 뭐가 들어가요? 외박비용. 우리가 입소자가 있지만 외박을 나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외박을 비용을 산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돼요? 외박 비용을 급여 비용의 50%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회당 최대 10일, 1개월 15일까지. 요 기준에 맞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입소자 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례 입소자가 있죠? 외박 기간을 10일을 초과해서 병원에 가서 계속 안 들어오셔요.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몰라요. 계약 해지를 안 한 상태에서 외박자를 대신해서 시설급여에 입원이 가능한 다른 수급자, 특례 입소자도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이분들을 입소자라고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내가
우리가 기간이 계약한 수급자 중에 입소자가 아닌 건 어떻게 해요? 예, 입소자 제외. 외박기간이 산정기간이 초과된 시설 외박자. 아까 제가 10일이라 그랬죠. 11일 기간 동안 산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11일도 넘고 15일도 넘고 계속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입소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입소자에서 제외를 해요. 그럼 입소자 수라는 게 또 와요. 입소자가 어떤 사람이 아는데 입소자 수라는 건 뭐냐면요. 월별 입소자 수는 해당 월에 갈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구하여 입소자 수의 합계를 구하여 그 월의 급여 제공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다. 예, 이게 입소자 수고요. 공단 가산 산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평균 현원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우리 기간인은 8명이에요. 예, 8명 맞죠? 예, 입소자 수 8명 맞죠? 근데 한 명이 입소했어요. 2일날 입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소자는 포함돼서 9명이 되는 거예요. 입소자 수는. 9명이 가다가 4일날 한 명이 퇴소했어요. 이날 퇴소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9명에서 한 명이 빠져서 8명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가다가 외박이 나갔어요. 한 명이. 예, 외박 비용을 산정하는 10일 동안 어떻게 돼요? 현원은 지금 기간에는 7명이 있지만 이 사람도 포함이 돼서 어떻게 돼요? 8명이 되는 겁니다. 쭉.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연속적으로 10일인데 10일을 초과했죠. 외박 미사용 10일을 초과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예요. 네. 입소자 수가 제외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입소자 수를 다 더해서 어떻게 해요? 226명을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일수가 30일이죠. 30일로 나눴으면 어떻게 돼요? 7.53이 나오는데 반올림 하라 그랬어요. 입소자 수는. 네, 반올림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기간의 평균 현원, 그러니까 입소자 수는 8명이라는 거야. 그럼 이 8명에 맞는 인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8명에 맞는 인력을 갖춰야 돼요. 이해하셨죠? 입소자 수하고를 구하는 거, 그리고 그 8명에 대해서 인력 배치 기준을 갖춰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가산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인력 배치 기준을 그러면 아까 입소자가 8명이라고 그랬죠? 8명이라는 걸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인력 배치 기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그랬죠? 8명이면 뭐예요? 네. 여기 나와있죠? 요양보호사를 예를 들게요. 2.5명당 1명이에요. 그럼 8 나누기 2.5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반올림을 하시면 됩니다. 예, 요게 뭐예요? 제가 인력 배치 기준 노인복지법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 요구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1명을 뒀어요. 무조건 1명이죠? 예, 30명. 근데 여기서부터 1명을 더 추가했어요. 플러스 1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1명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입소자당 2.5명인 기본 인력 배치 기준을 추가해서 플러스 1명이 돼야지만 가산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입소자 수를 이해를 하고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월 기준근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입소자당 2.5명당 1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사가 월 기준근무 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하는 건 뭐예요? 내가 요양보호사로 신고를 했으면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해야 돼요. 내가 요양보호사로 신고를 했는데 다른 일을 한다. 예,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월 기준근무 시간은 뭐 당연히 아시죠? 저희 케어포에 보셔도 뭐 그 토요일 일요일 제한 근무 가능 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이 월 1인이라고 미치면 됩니다. 뭐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요. 근무 시간이 미치지 못하는 동일 종사자의 합을 구하면 돼요. 예, 이거 뭐 동일 종사자의 미치지 못하는 동일 종사자의 합이라는 거 요거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다른 사람이 168시간 추가한 거 다 합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요 초과한 직원의 근무 시간이 합이 아니라는 거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 기준근무 시간에 여기 제가 뭐 해당 월의 공휴일 근로자에 따를 제외할 근무 가능일수 8시간인데 고시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근무 인원수로 인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차를 낸다든가 출석을 한다든가 아니 출산 전후 휴가를 낸다든가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고시 세비조에 보면 세부사항이 있어요. 뭐 내가 보수 교육을 받는다든가 뭐 역량 강화 교육을 받는다든가 뭐 예비군 훈련 뭐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 입소사 수를 알아야 되고 입소사 수당
되는 한 명에 대한 기준, 월 기준 근무를 아셔야 되고 인력 배치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요거는 뭐 당연히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운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걸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자, 그럼 이 기준을 이해하신 전제에서 어떻게 돼요? 가산을 할 수가 있어요. 가산이란 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인력 가산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인력 가산 기준을 보면은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이제 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추가로 배치한 인력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무조건 입소자 수가 2.4명 미만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입소자 수가 무조건 19점 미만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두 번째로 조건을 충족했을 때를 한 다음에 이게 2.4명이 돼야 돼요. 물론 거의 2.4명 미만으로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게 2.4라는 게 왜 나왔냐면요. 아까 인력 기준에 보면은 반올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인력 배치 기준에 반올림을 한다 그랬어요. 2.8이려도 3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 미만은 이 반올림에 대한 보정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정값. 근데 이게 어렵죠?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정값이라고 이해하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산 점수는 뭐 당연히 뭐 1인당 점수, 이거 가산 공식에서 점수의 합이 높으면 당연히 점수를 많이 받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가산할 때 급여 비용은 어떻게 돼요? 월 한도 내의 범위 내의 비용만을 이용한다. 한도 초과한 거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시설을 한도 초과할 게 없죠. 그죠? 그리고 뭐 이 가산 점수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인정 범위가 있죠. 입소자 수 규모에 따라서 가산 점수 인정 범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밑에 입소자 수가 7명이면 어떻게 돼요? 7 나누기 2.5 인력 배치 기준이죠. 기치 기준에 따라서 2.5를 하면은 2.8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반올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입소자 수가 7명일 때 요양보호사 3명이 기본 배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3명을 배치했지만 어떻게 돼요? 7을 3으로 나누면 2.4 미만이죠. 그러니까 2.4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 어떻게 돼요? 2.4 미만이라서 인력 배치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요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3명이 여기 아니라 3명의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1명이 더 있어야 돼요. 추가로 한 사람을 해야지만 인력 배치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2.4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올림과 반올림의 보정값을 하기 위한 2.4예요. 깊게 들어가면 어렵고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또 8명이 있어요. 8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사는 2.5명 당 1명이니까 8 나누기 2.5는 어떻게 돼요? 3.2가 나오죠. 그래서 3.2는 어떻게 돼요? 얘가 버림이 되니까 3명만 있으면 돼요. 8명일 때도 4명이면 어떻게 돼요? 인력 배치, 추가 배치, 가산을 받습니다. 근데 가산을 받을 때 내가 현재 입소자 수보다 추가해서 가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입소자 수에 딱 맞게끔 인력 배치 기준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입소사가 퇴사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퇴소를 많이 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가산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거꾸로 어떻게 돼요? 직원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감소를 받을 수 있죠. 그거는 또 제가 그 감사는 나중에 얘기할 텐데 특례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가산의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자, 80명이 있어요. 입소자 수가 80명이면 어떻게 돼요? 80명을 나누기 2.5를 하면 어떻게 돼요? 32명이죠. 그럼 32명의 인력 배치 기준을 하고 내가 추가로 1명을 더 했어요. 1명을 더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4보다 커요. 자, 1명을 더 추가했는데 이 2.4 기준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 배치 가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2명을 해야 돼요. 2명을 해야지 2.4보다 작아서 인력 배치 가산이 됩니다. 그럼 이 2.4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올림과 반올림에 대한 보정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이 원리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산의 원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실제 계산된 값을 볼게요. 이 기간에
평균 헌원을 볼까요? 제가 평균 헌원이 입소자 수라고 했죠. 평균 헌원이 23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현재 여기 보면은 요양보호사 가산을 3,800을 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자, 여기 근무인원이 11명이라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볼게요. 23명인데 2.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9.2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력 배치 기준 9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무인원 9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9명이 있고 11명이니까 근무인원이 인력 배치 추가로 2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23 나누기 11은 2.4 미만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1.2점 곱하기 2는 2.4점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2.4점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사도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사도 한 명이면 되는데 추가했어요. 어떻게? 한 명이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력 배치 기준에 초과해서 사회복지사도 됐죠. 그래서 가산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 가산 점수는 4.7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요. 여기 나왔죠? 1인당 입소자 수가 2.09라서 여기에 적용이 된다 그랬죠. 제가 앞에도 말했죠. 무조건 인력 배치를 추가한다 그래서 가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2.4 미만이라고 해서 가산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개의 조건이 AND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산을 받습니다. 여기는 2.5명당 뭐 2.4니까 가산에 저게 적거든요. 근데 주야간 같은 거는 7명당 1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산 규칙 금액이 나오죠. 가산 금액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총 급여비용 있죠. 급여비용이 나오죠. 이분이 1등급인데 31일을 했어요. 그럼 급여비용이 나오죠. 급여비용이 어떻게 해요? 80%가 기준이죠. 가산 기준 금액이에요. 80%를 어떻게 돼요? 입소자 수 가산 공식을 하면 돼요. 여기 쪽에 나왔네요. 31일 1일당 비용에서 222만 8,900원이 나올 거예요. 여기 80%를 해서 어떻게 돼요? 178만 2천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수급자 수 가산 점수를 곱했어요. 가산 점수를 곱해서 어떻게 돼요? 3점 이렇게 해서 3.8 나누기 가산 점수 나누기 어떻게 돼요? 입소자 수를 했어요. 23명을. 그러면 이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산 금액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급여일 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월 평균은 34.4인데 뭐 31일이 있는 날도 있고 30일이 있는 날도 있죠. 그럼 급여 일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가산 이 전체 금액이 많겠죠. 31일이니까. 그리고 등급이 높을수록 등급이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금액이 많겠죠. 이게 높아져야지만 가산 금액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외박 산정 기간이 적을수록 외박 산정했을 때 어떻게 돼요? 50%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입소자 수에도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외박 산정 기간이 적을수록 이거 어떻게 돼요? 또 가산 점수가 높을수록 이건 뭐 당연한 거죠. 1.2점 뭐 가산을 많이 받을수록 많이 나오는 거고 요양보호사님보다는 사회복지사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급의 가산 비용 등급에가 들어간도 입소사수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입소사수의 등급에도 포함돼요. 그래서 등급에가 없을수록 가산 비용이 많습니다. 물론 등급에가 본인 부담금을 별도로 받을 때 이 금액 이상을 받으면은 이 금액의 80% 이상 금액을 받으면은 뭐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여기 공식을 보면은 가산 점수에 하면 수급자별 급여 비용하고 여기 어떻게 돼요? 입소자 수가 있죠. 나누기니까 여기 거의 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외박이라는 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뭐 나오는 게 전체 금액이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대충 제가 말하는 거 항상 얘기하죠. 뭔가 보정비용이라는 거 말하는 거 있고 입소자 수가 말하는 것도 있고 그럴싸하다고 한번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